이번 시간에는 정전기장, 지난 시간에 맥스웰 방정식에서 어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럼 맥스웰 방정식에서 정전기장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에서 어, 이러한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은 저희가 할 것은 쿨롬 법칙에서 이제 가우스 법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쿨롬 포스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쿨롬 포스의 성질은 실험에 의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이렇게 밝혀낸 거고요. 보니까 첫 번째로 힘은 이 쿨롬 포스는 전하를 있는 직선상에 작용하고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끼리는 당긴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전하 Q1, Q2에 작용하는 힘은 Q1, Q2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쿨롬 법칙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쿨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쓰면은 이 쿨롬 포스라는 힘은 어떤 비례상수가 있고 Q1, Q2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들은 직장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하가 두 개 있을 때 상황이고, 만약에 차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스 차지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어떤 테스트 차지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차지가 받는 힘은 중요한 것은 이 쿨롬 포스가 중첩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렇게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이제 단위 벡터입니다. 그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전화 밀도라는 것을 저희가 고려해 줘야 되는데, 일단 전하가 어떤 선상에 있어서 이 선상에 있는 전하를 구한다. 라는 것은 이 전하는 어떤 선밀도 곱하기 이 길이가 되겠고요. 면이라고 하면 이 면적과 면밀도를 곱한 것이 전하가 되고 3차원의 최적의 밀도를 곱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힘은 어떻게 기술되냐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고요. 디스크리트하게 경우에는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LSV라는 것은 전하가 분포해 있는 영역을 나타내습니다. V는 이제 3차원 공간을 일으켰고 면적 2차원 면적, 이제 1차원 길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원의 전하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Z라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이제 테스트 차지가 있는 상황에는 힘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이 면이 있는데 면에 이제 차지가 분포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Q라는 점자가 있으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쿨롬 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전기장이라는 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쿨롬 포스는 어떠한 입자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작용한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이런 입자가 전하들이 있으면은 이 전하들이 테스타지가 없는 순간에도 이미 전기장이라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고 장을 발생시켰고 그 테스타지를 갖다 놓으면서 그 장에 대한 작용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필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공간에 어떤 장을 발생시킨다는 그 포인트로부터 우리가 전기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는 일렉트릭 필드가 되고 일렉트릭 필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쿨롬 포스의 테스트 차지를 나눈 것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런 테스트 차지가 존재하면은 이 테스트 차지도 전기장에 영향을 줍니다. 전기장을 만들겠죠.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우기 위해서 이 Q 테스트를 0으로 가져가는 리밋을 갖는 것을 일렉트릭 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QT는 전기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생각하는 것을 전기장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소스 차지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를
저희가 이제 정전기장 (static electric field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다루는 얘기는 전부 다 정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장에 대해서 위치 R1에 어떤 점전화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얘는 Q1이라는 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장은 힘 나누기 QT이기 때문에 원래 힘을 쿨론 포스를 기술하면 여기 T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나눠준 이게 전기장이 되겠죠. 만약에 N개의 전하의 경우에는 얘를 이제 중첩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합을 고려해주면 되고요. 연속 분포의 경우에는 이것을 적분으로 가져가주고 이 Q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하 밀도로 기술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기력선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전기력선은 어떤 소스처나 Q로부터 나오는 전기장을 곡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소스전화부터 어떤 곡선이 나오고요. 이 곡선에 곡선에 이제 이런 수가 많다 그런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크다. 그리고 곡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플럭스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렉트릭 플럭스는 어떠한 공면이 있고 폐곡면이 있고 어떠한 공면이 있고 그 공면을 폐곡면이 굳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공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을 그 공면의 면적과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이 이제 여기 뚫고 나가는 어떠한 전기장의 플럭스를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이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 즉 이게 뭔 말이냐면 2가 있을 때 DS 방향의 사형 프로젝션만을 우리가 다 더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원점에 놓인 Q로부터 나와서 반경 R의 구를 통과하는 플럭스 여기에 Q가 있고요. Q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경 R에 구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플럭스가 흐르냐인데요. 계산을 해보면은 당연히 4파이, 4파이, 알파, Q가 나오게 됩니다. 반경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우스로라고 합니다. 가우스의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어떤 폐곡면이 있고 이미 폐곡면에 안에 들어있는 전하들의 총 토탈 차지가 플럭스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라고 하고요. 적분 형태로 써 있어서 여기 동그라미를 친 것은 폐곡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폐곡면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전하들 Q 아웃은 이 플럭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MF 폐곡면에서 이게 아까는 9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9가 아니어도 굳이 상관이 없고요. 그에 대한 증명은 미소 플럭스를 생각하면은 어떤 미소한 영역에 나오는 플럭스를 생각하면은 단어가 지워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이 사이에 입사각이 세타로 오는 거죠. 네, 미소 입체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입체각이 다음같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입체각을 이제 폐곡면 전체에서 적분하게 되면은 이 4파이가 나오므로 이것을 전체 적분한 얘는 4파이 알파 Q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가우스 법칙 폐곡면이 모양에 의존하지 않는다. 폐곡면이면 무조건 가우스 법칙을 따른다 것입니다. 그리고 폐곡면에 밖에 전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0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Q를 가진 애가 있을 때 폐곡면을 여기에 생각하면은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애와 나오는 애가 있어서 얘들이 잘 캔슬 아웃해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폐곡면 밖에 있는 전하는 폐곡면의 플럭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이미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형을 이제 미분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가우스 발산 정리의 적분형이 가우스 발산 정리라는 그 벡터 캘큘러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이 정해줄 수 있고 Q는 토탈 차지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적분으로 차지 덴서티를 공간 적분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제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미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 미분형을 왜 우리가 적분형이 아니라 미분형을 고려하냐 그 중에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적분형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쿨롱 포스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이게 원거리역이라는 그러니까 액션 에러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런 액션 에러 디스턴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없다고 생각하는 하기 위해서 액션 에러 디스턴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 가우스 레시오가 미분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형은 이론을 액션 에러 디스턴스 문제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렉트릭 포텐셜 전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위에서 이제 가우스 법칙을 배우면서 전기장을 다루면서 이 벡터를 좀 다루기 쉽게 했는데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됐는데 벡터보다는 저희는 스칼라를 더 다루기 쉽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와 관련된 스칼라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를 이제 미분을 취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여기서 봤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까지를 V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잘못한 게 있네요. V 이렇게가 V죠. 그래서 V라고 정의를 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V의 미분으로 어떤 스칼라양 V의 미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V를 일렉트릭 포텐셜 전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미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쿨롱 포스라고 하죠. 쿨롱 포스가 보존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이 어떠한 것에 미분으로 기술이 된다. 이것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 V에 대한 정의를 V를 E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테스트 차지가 있다고 하면은 차지를 곱해주면은 이게 포스가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 전화의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스칼라의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미분의 컬을 취하게 되면은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성질을 정전기장에서 이러한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는 종점과 시점에만 의존하는 종점과 시점 위치에만 의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임의의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 위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종점과 시점에만 위치하는 의존하는 그러한 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과 시점이 위치함으로 패곡선의 경우에는 종점과 시점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나오고요.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스토크스 시어림을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 선적분은 어떤 털의 면적적분이 되잖아요. 스토크스를 써주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이게
일렉트릭 필드의 컬이 0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다시 한번 가우스 법칙에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은 V를 대입하면 요게 4파이의 알파였는데 여기에 아까 정의했던 이 V를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를 기술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지워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포화성 방정식, 포화성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만약에 이 오른쪽 항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포화성 방정식의 특별한 경우를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포화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델타 펑션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R0에 이제 점전화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공간으로 적분을 하면은 어떤 R0를 포함한 그런 위치에 적분을 하면은 Q가 나와야 되죠. Q2는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로란에는 단어같이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로를 포화성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의 미분이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 얘가 이게 된다는 것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두 개식으로부터 V가 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포화성 방정식에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R 이런 스칼라 분의 1, 거리 분의 1을 두 번 미분하면은 델타 펑션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게 자주 나오는 식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장의 에너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QT에 작용하는 힘에 거슬러서 R0에서 R까지 움직인 상황을 고려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F가 있는데 여기에 R이 0에서 R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위치에만 의존하는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점과 시점에만 의존하는 이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한히 멀리서 입자 한 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상태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1이 있는 상태에서 멀리서 두 번째 입자를 가지고 왔어요. 1은 정지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든 에너지는 Q2 곱하기 V21이 되겠죠. 이 VIJ라는 것은 J 전화, 여기서는 1 전화겠죠. 1번 전화에 의한 이 위치 RI의 전위 포텐셜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3번을 그러면 이상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3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래서 이 토탈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U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고 이게 이제 매니 파티클스로 가게 되면은 많은 차지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붙은 이유는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중복을 없애주기 위해서 2분의 1이 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VRI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고 이미 만들어진 그런 포텐셜이죠.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유란회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컨티뉴움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U는 이런 식으로 기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우스로를 적용하게 되면은 얘가 4파이 알파분의 일렉트릭 필드의 발산이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이버전스의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벡터 캘큘러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발상 정리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여기 2였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R을 저희가 무한히 먼 곳까지 가져갈 건데요. 부피 모는 전공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ds는 R 제곱에 필요하고, 왜냐면 면적은 R 제곱이 필요하고, 얘는 R 제곱분의 1에 필요하고, 얘는 R분의 1에 필요하기 때문에 얘 세 개를 곱해주면은 R분의 1에 필요했는데, 그래서 R을 무한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얘는 무한히 먼 곳까지 가져가게 되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이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됩니다. 지난 시간에 에너지 덴시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에너지 덴시티를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렉트릭 제곱이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충으로는 아까 위에서 포아송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런 델타 펑션을 증명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R로 적고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단순히 0이 나옵니다. 이 극좌표에서 계산을 해도 얘는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델타 펑션을 어떻게 구하냐? 저희가 이런 적분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v가 만약에 원점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고 있다, 원점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어, r이 0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0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r이 0이 아닌 곳에서는 얘가 0이 된다는 것을 위해서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얘가 이제 r을 포함한 경우에만, 원점을 포함한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점을 포함한 반경 r의 9로 생각하겠습니다. 9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9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고, 여기서 계산을 쭉쭉쭉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데, 이게 구면 위의 적분이기 때문에, 면적분이기 때문에 얘가 r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4파이가 나옵니다. 즉 얘가 마이너스 4파이라는 것이므로 얘가 적분해서 4파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4파이의 델타 펑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